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그 영어 수업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수업 모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그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 4스킬 대신에 그냥 뭐 리셉션이냐 아니면 프로덕션이냐 그죠?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흔히 이제 우리가 원래 이야기했던 그 4스킬즈에 따르면 이제 그 리스닝과 그리고 리딩에 적합한 모형, 이제 그 리스닝과 리딩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해를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듣기나 읽기에 적합한 모형은 우리가 이제 PWP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PWP라는 게 이제 약자인데 뭐 약자냐면 pre, while, post 그죠? 여기에 지금 이 약자예요. 결국에 이제 만약에 듣기라고 치면은 pre-listening, 그죠? 그러니까 듣기 전 활동, 그다음에 while listening, 듣는 중 활동, 그다음 post-listening, 듣기 후 활동. 만약에 reading이라고 하면 pre-reading, while reading, post-reading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이해를 목표로 하는 그런 듣기 수업이나 읽기 수업에 가장 적합한 게 이제 보통 PWP 모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이제 표현을 목표로 하는 이제 말하기 활동, 그러니까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PPP 모형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 PPP라는 것도 역시 약자인데 presentation, practice, production 이 앞글자를 따서 이제 PPP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하기 같은 걸 연습시킬 때 그냥 말해보세요라고 하면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presentation 뭔가 이제 그 어떤 target expression을 보여줘야겠죠. 제시를 해야겠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practice 연습하도록 하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그거를 학생 스스로 production 발화해보도록 하는 PPP 모형을 이제 말하기에서 많이 쓰고, 그다음 이제 그 writing, 그죠? writing 중에서도 학습자들의 생각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뭔가 그 조금 더 학생이 어떤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글쓰기를 해볼 때는 이 어떤 과정 중심의 쓰기 모형, 우리가 뭐 영어로는 process based writing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과정 중심의 쓰기 모형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각각의 그 수업 모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그 PWP 모형, 그러니까 pre, while, post 이 그 모형을 보게 되면 일단 이제 우리가 듣기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pre-listening 말 그대로 듣기 전 활동을 할 거면 그 듣기에 나오는 학생들이 뭔가 잘 모를 법한 그런 새로운 단어를 미리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단어를 몰라서 못 듣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뭔가 그 관련된 새로운 어휘를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배경 지식을 좀 미리 알려줌으로써 학생들이 이제 그 들을 내용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능동적으로 듣기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어떤 동기부여 내지는 관련된 어떤 배경 지식을 주는 그런 게 보통 이제 pre-listening에서 이제 하는 활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while listening 여기서는 말 그대로 이제 듣는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듣는 활동이 주를 이루겠죠. 그리고 또 잘 들었는지 그 내용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약간 뭐 퀴즈를 본다든지 뭐 이런 것도 수반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리스닝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조금 확장시켜서 뭐 어휘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거 관련된 문법을 정리하는 그런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역할놀이를 한다든지 뭔가 이런 또 다른 언어 기능과 통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리스닝을 한 걸 가지고 자기 직접 말해본다든지 이것도 결국 리스닝과 스피킹을 통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뭔가 좀 다른 언어 기능과 통합할 수 있는 활동을 접목시키는 게 보통 이 포스트 리스닝 스테이지에서 이제 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모형을 살펴보게 되면 이 프리-리스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듣기 전에 조금 준비를 시켜주는 거죠. 준비 운동,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들을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배경 지식 내지는 언어 지식 이런 걸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들을 내용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이제 유발함으로써 학생들이 무슨 내용을 들을까 뭔가 이제 듣고 싶게끔 만드는 이제 그런 활동을 이제 프리-리스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림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들을 내용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죠? 아니면은 뭔가 이제 어떤 주제나 소재에 관련돼서 뭔가 이런 거 관련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냐, 그죠? 아니면 뭐 이거 관련해서 알고 있는 거 이야기해보세요,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이제 아까 나왔던 그런 뭐 새로운 단어들 학생들이 좀 생소할 것 같은 그런 단어나 표현 같은 걸 설명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들을 때 어떤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서 이제 들을지를 말해준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괄호 안에 뭐 하향식, 상향식 이런 표현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거는 지금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그 top-down 아니면 bottom-up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그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하향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top-down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학습자들이 어떤 주제에 관련해서 알고 있는 거, 그죠? 아니면 뭐 여기서 뭘 배울 것 같냐, 뭘 듣게 될 것 같냐, 이런 조금 더 상위 정보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이제 듣는 내용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꼭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주제 관련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bottom up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이제 상위 형식인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 내가 어떤 소리, 그죠? 우리 이제 음소라는 표현 배웠잖아요. 어떤 소리, 그죠? 그리고 단어, 문장 이런 것들을 직접 내가 듣고 그 정보들을 활용해서 의미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정말 제대로 듣기만 한다면 사실 bottom up이 맞는 건데, 우리가 모든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만 그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토시는 안 들리고 다 이해를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누가 갑자기 뭐 어떤 뭐 갑자기 뭐 기침을 하기도 하고 갑자기 무슨 소음이 들려서 안 듣기도 하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배경 지식 같은 거를 가져와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겠구나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는 것처럼, 이 지금 탑다운이냐 마름업이냐 이거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이렇게 우리가 듣기를 할 때 뭐 써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을 해야 성공적인 듣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마름업이 돼야 되겠죠. 일단은 말하는 소리, 말하는 단어, 말하는 문장을 내가 이해해야겠지만 그것이 완벽하지 못할 때는 나의 어떤 배경 지식이나 어떤 추측을 해서 전반적으로 내가 이 들은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PWP 모형이 이제 두 번째 단계죠. 이제 while listening, 듣기 중 단계를 또 보시면 이제 말 그대로 듣는 단계죠. 그래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이해하면서 이거를 이제 점검하는 그런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부분을 학생들이 들어야 하는지를 미리 조금 약간 팁을 주거나 아니면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보도록. 다양한 방식이라는 거는 화면에 이렇게 그 문장이 나오면서 듣게 하거나 아니면 그 나오는 거 없이, 그러니까 자막이 없이 듣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해를 점검하기 위해서 뭐 다양하게 뭐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 듣고 나서 뭐 이제 알맞은 그림을 고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그림을 완성하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구성해서 이제 제공을 하는 게 이제 while listening 스테이지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PWP 모형의 이제 마지막이 이제 post listening stage죠. 이제 듣기 후 활동을 이제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이제 내가 배웠던 어떤 주요한 그런 의사소통 표현을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다른 언어 기능과 연계해서 그거를 조금 사용해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들은 다음에 그거를 말해보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들은 거를 써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게임이나 어떤 뭐 롤플레이 같은 걸 통해서 내가 들었던 표현을 한번 스스로 사용해보도록 하는 그런 게 이제 post listening에 해당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PWP 모형이 실제 교과서에서 이제 정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YBM 5학년의 Lesson 3, My Favorite Subject is Music. 이 단어는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단어의 일단 목표가 좋아하는 과목을 묻고 답하는 말을 이해해요. 그죠? 좋아하는 활동을 표현하는 말을 이해해요. 이해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listening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 교과서를 보면은, 자, 일단 첫 번째로 뭘 이제 질문하고 있냐면, 친구들은 어떤 과목을 공부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학생들이 뭘 공부하고 있는지 말해봐라. 그죠? 이제 이런 어떤 과목 관련된 거를 배운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또 써보게 함으로써 계속 약간의 어떤 동기부여, 내지 모티베이션 이걸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영상 같은 거를 이제 보여주면 학생들이 뭔가 이제 과목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겠구나, 이제 이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What's your favorite subject? My favorite subject is art.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학습 목표를 이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그 학생들에게 이 관련된, 그죠? 과목 관련된 어떤 그 랭귀스틱한 인풋을 주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친구들은 오늘 어떤 수업이 있을까요? 그죠? 이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뭔가 이런 수업, 과목 이런 거에 관한 듣기를 하겠구나, 그죠? 약간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질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까지가 우리가 봤던 그 pre-listening activity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요게 그 이제 while listening activity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어떤 대화를 듣고 이제 거기에 관한 어떤 문제도 풀어보고 이제 그런 활동입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Oh, we have English class today. Do you like English? Yes, I do. It's my favorite subject. What's your favorite subject?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I like making robots. Good morning. I love PE day. Jake, look. Today is Tuesday. We have PE class tomorrow. Oh no. It's time for science class. It's my favorite subject. Science is fun, but it's not my favorite. What's your favorite subject? My favorite subject is music. I like singing songs. Look. Here's the earth. It's moving. Jake, I like your drawing. Thanks.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죠? 얘가 지금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인지,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요 여자 친구가 좋아하는 과목에 동그라미를 하고 대화를 따라 말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거 듣고 나서 간단하게 확인하는 것까지 요게 이제 while listening activity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따라 말하기, 그래서 내지는 역할놀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약간 post listening activity, 그죠? 이거 내가 들은 거를 말해보고, 그죠? 아니 이거를 이제 또 어떤 역할을 정해서 롤플레이를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스피킹과 같이 연계하는 이제 그런 post listening activity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역시 이렇게 찬트를 해보는 것도 post listening activity가 되겠죠. Science, science, art, art, English, English. My favorite subject is English. Yeah! Music, music, math, math, PE, PE. My favorite subject is PE. Yeah! 학생들이 들었던 내용을 이제 챈트로 이제 스스로 한번 발화를 해보는 이제 그런 활동도 있겠고,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하는 이제 또 포스트 리스닝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어떤 게임이죠. 자, 게임은 보시면은 카드 빨리 치우기 놀이. 1. 학생들은 4명씩 한 모둠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각 학생은 부록 192쪽에 있는 6장의 과목 그림 카드 중에서 4장을 골라 자신의 책상 앞에 펼쳐놓습니다. 2. 학생들이 다 같이 What's your favorite subject라고 물으면 선생님은 그림 카드를 한 장 골라 대답합니다. What's your favorite subject? My favorite subject is English. 3. 선생님이 대답한 과목 그림 카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해당 카드를 모둠 책상의 가운데로 치웁니다. 4. 같은 방법으로 놀이를 계속하여 모든 모둠원의 카드를 가장 빨리 치우는 모둠이 이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들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게임도 해보면서 이제 이런 활동이 post listening activity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listening이나 reading 같은 경우는 이렇게 pre, 그다음에 while, post 이런 활동으로 이제 보통 구성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PWP 모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PPP 모형인데 말 그대로 이 PPP 모형이라는 거는 presentation, 그 다음에 practice, production. 그래서 일단 보통 말하기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수업 모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이 PPP 모형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presentation. 어떤 이제 그 가르쳐야 할 그런 목표 표현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근데 제시를 할 때는 그 목표 표현이 사용되는 상황과 의미를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반드시 어떤 맥락 안에서, 그죠? 실생활과 관련된 그런 맥락 안에서 제시를 하는 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대부분 어떤 그 dialogue, 그죠? 이 real life 상황에 근거해서 만든 그런 dialogue를 통해서 목표 표현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그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practice. 이제 그 목표 표현을 봤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연습을 할 때는 그 accuracy, 그죠? 정확성이 이제 중점을 두고 이제 연습을 하게 되는데, 이 practice에서도 나름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controlled practice, 말 그대로 이제 통제된 연습이고, 그 다음은 guided practice, 약간 유도된 연습, 이렇게 두 유형이 있는데, 이 controlled practice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배운 그 내용 형태에 좀 초점을 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나왔던 표현을 repeat하고, 그죠? 따라하고, 그러니까 모방하고 반복하는 그런 활동을 우리가 이제 controlled practice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guided practice라는 거는 목표 표현을 연습하긴 하지만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그죠? 그거를 조금 적용을 해서 학생들이 자신에 맞게 그 목표 표현을 적용을 해서 연습을 하도록 하는 게 이제 guided practice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그 lesson 3의 제목이 My favorite subject is music이잖아요. 그걸 그냥 그대로 따라하게 하는 거는 controlled practice겠지만, 학생들이 실제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넣어서 My favorite subject is English,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뭐 이런 식으로 해보게 하는 그런 거는 이제 guided practice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PPP 모형의 마지막 단계는 프로덕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그게 컨트롤드든 가이드든 어쨌거나 이 프랙티스를 통해서 익힌 목표 표현을 이거는 실제 사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대로 그거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걸 유의미한 맥락에서 의미에 그죠? 약간 그 언어 형태 그거를 그냥 따라하는 거에 초점을 좀 더 뒀다면 여기서는 형태보다는 의미에 중점을 두고 이제 배웠던 표현을 사용해볼 수 있도록 하는 그죠? 뭐 롤플레이나 아니면 뭐 게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배웠던 표현을 조금 더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게 해보는 이제 그런 활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2차 시에서 이런 스피킹을 많이 다룬다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 표현을 제시를 하는 거죠. What's your favorite subject? What's your favorite subject? M-U-S-I-C, M-U-S-I-C, M-U-S-I-C. My favorite subject is music. What's your favorite subject? What's your favorite subject? Math, Math. My favorite subject is math. 그래서 이제 어떤 목표 표현이 이제 제시가 됐으면 학생들은 이거를 이제 또 따라 부르는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따라 부른다는 거는 이제 컨트롤 프랙티스 그죠? 완전 이제 통제된 연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배웠던 표현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 표현을 조금 더 유의미한 맥락 안에서 쓰면서 하는 이제 그 프로덕션으로는 이제 이런 또 놀이가 있습니다. 공 전달하기 놀이. 1. 다른 색깔의 공 2개를 준비하여 하나는 질문공, 다른 하나는 대답공으로 정하고 목표 점수를 설정합니다. 2. What's your favorite subject 노래를 부르며 2개의 공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달합니다. 3. 선생님이 음악을 멈추는 순간 공을 가지고 있는 두 학생이 일어나서 선생님이 보여주는 카드에 알맞게 좋아하는 과목을 서로 묻고 답합니다. 이때 대답하는 학생은 좋아하는 과목만 말할 수도 있고 좋아하는 과목과 활동을 모두 말할 수도 있습니다. What's your favorite subject? My favorite subject is music. I like singing songs. 4. 질문을 정확하게 말하면 1점, 좋아하는 과목을 알맞게 말하면 1점, 좋아하는 과목과 좋아하는 활동을 모두 말하면 2점을 얻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PPP 모형, 그죠? 그러니까 말하기를 지도할 때 PPP 모형이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지 또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뭐 리스닝이나 리딩에 쓸 수 있는 PWP 모형, 그리고 이제 스피킹에 쓸 수 있는 이제 PPP 모형, 이제 마지막으로 라이팅에 쓸 수 있는 이제 과정 중심 쓰기 모형입니다. 말 그대로 과정에 주목을 해서 이제 쓰게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인데, 뭔가 이제 처음부터 어떤 그 완성도 있는 글을 쓰게 한다라기보다 처음에는 일단 한번 써보고 그걸 또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수정하고 이제 다듬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그 어떤 내용이나 형식을 이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쓰기 모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베이스 라이팅에는 크게 5스테이지가 있는데 첫째는 프리 라이팅 말 그대로 이제 쓰기 전에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뭐 브레인스토밍 같은 걸 하는 이제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약간 뭐 이렇게 개요 같은 걸 잡는다든지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드래프팅 여기서 이제 실제로 쓰는 거죠. 하지만 뭔가 파이널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성보다는 그 내용 그죠 유창성에 조금 더 의미 중심의 이제 글을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은 이제 교사나 아니면 동료의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디팅이라는 거는 조금 더 의미보다는 그 형식 그죠 뭐 문장 구호를 맞게 썼는지 철자 어법 같은 게 맞는지를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퍼블리싱이라는 거는 뭐 이제 조금 더 어떤 출력물의 형태로 그걸 발표한다거나 뭐 전시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온라인 어떤 사이트상에 뭐 글을 올려본다든지 이런 단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이팅을 소개를 하고 있죠. 일단 내가 좋아하는 거 생각해 봅시다. 약간 그 프리 라이팅에 해당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소개하는 글을 써봅시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여기다가 실제로 이제 드래프트를 해보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약간 프리 라이팅 그다음에 뭐 드래프팅 그다음에 이제 뭐 퍼블리싱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게 동료들끼리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서로 피드백을 준다거나 아니면 교사가 이 수업 시간 안에 피드백을 주는 거나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약간 세 단계 정도로 해서 이제 라이팅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그래도 체계적으로 하자면 지금 여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프리 라이팅, 그죠 드래프팅, 리바이징, 에디팅, 퍼블리싱 이런 단계를 거쳐서 쓰기를 지도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수업에서는 뭐 영어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우리는 다음 수업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